그냥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예. 근데 입양한다 그러면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당신도 애 키우지 않습니까? 당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와 건강한 신생아를 바라는 그것도 약간 좀 또 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입양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품을 내어주지 않으면 입양이나 뭐 가정형 보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인식이 바뀔 때 입양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네.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동의 권리, 아동의 행복 참 중요한데 네, 이 네, 아동권리보장원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수행하던 아동정책과 아동 관련 복지 사업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아마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8개로 쪼개져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중앙의 민간기관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고요. 오늘 다룰 입양뿐만 아니라 뭐 가정위탁이라든지 실종, 뭐 아동학대 예방, 뭐 돌봄, 네. 뭐 자립준비 청년 지원, 뭐 아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동의 임신, 출산에서부터 아동의 자립까지를 전생해 주기로 지원하는 그런 공공기관이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저는 네. 자식이 8명이다, 9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시대에 방정원 선생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모든 네네.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하시고 계시는 일이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은데 오늘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특별히 입양에 관해서 저희가 네네.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뭐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도 면에서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 입양 역사가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6.25 이후에 전쟁 고아를 해외 입양 보내던 그런 시기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입양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민간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민간 입양 기관이 아니라 국가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의 중심이 돼서 입양 체계가 공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도 국민들은 모르고 계시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기간 동안 뭔가 그 중지해야 되는 뭐 준비 기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던 걸 이제 국가가 네, 맞습니다. 이제 운영한다는 아주 큰 변화로 이제 느껴지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Ja, det er det. Der blev det ingen operation. Altså, jamen ellers har de ikke forstået. Jamen ellers ikke. Så er der en, der siger, kom fra Yankee, så siger børnavnet, skal vi... My name is Lene Ulsun Yang. I'm born here in this area, and I've been at the Yangju orphanage here in Tungdushong. I was adopted to Denmark in 1970, and I was presumably born in 1968. My name is Malene, and I was named Ma Yongbon in Korea. I was born in March 70, and after 2 days, I was placed at the Yangju baby home. 50여 년 전 기저귀도 떼지 못한 채 비행기로 13시간 거리의 먼 타국으로 보내진 이들. 엄마 품에서 떼어져 잠시 머물렀던 영화원은 서류상이지만 유일한 고향집이었습니다. So this is all. 하지만 이마저도 상가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현실. 과거 모습과 비슷한 담장만 봐도 가슴이 떨립니다.
This wall, it looks, Yeah, the wall. it could be. Yeah, so it looks similar. This one looks similar to this one. If you see, yeah. Buildings were just around. Yeah. 두 사람은 같은 영화원 출신, 덴마크 입양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며 50대 후반에 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Yeah. This place is still there. But then I start having this feeling or longing for Korea and my Korean mother. So I went back to Korea in 2000, and I visited Dongdung and I was looking for the orphanage, and there was the orphanage was no more there. 2년 연속 한국을 방문해 영화원과 생모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지만 남은 기록이 별로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 don't know much about my adoption, which is a thing, so I have only very few papers.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가 다 그래서 개발이 이들에겐 됐기 때문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흔적, 주민들의 기억 파편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 주변의 집들도 그 We'll see what happens. Yeah. Okay. 안녕하세요. 2000년도 들면서 이제 시스템화 되면서 자료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전에는 자료들이 별로 없고요. 없어진 시설들은 자료를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같은 영화원 출신 입양인들과 지역 주민을 연결해 뿌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Yeah. So we need to know more about our orphanage. This is our starting poin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아직 많이 살고 계세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애써 뿌리를 찾으려는 이유는 뭘까? But I would just like to look into their eyes and see, just like when I look at my kids, I see traits of me in them and of their father. Yeah, I would really like to find my parents or even some family, and I think, yeah, of course, I would like to know their story, but the important thing I think is just to reconnect. Sorry. 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출생 연도를 추정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군요. 이게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네. 유기아이로 이렇게 발견될 경우에는 네. 기록이 뭐 지자체에 있거나 경찰에 있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록들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입양 기록물과 관련된 일도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제 전담을 하게 되는데 예. 입양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기록물의 관리라든지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입양 기관에 있는 입양 기록물 전수조사에서 저희한테 이관해 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경찰서에도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지자체에도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 아동 양육 시설에도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자료들까지 다 함께 이제 옮겨오면 전체적인 퍼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찾을 권리라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친생부모한테 돌아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자기의 궁금증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아까 전에 리커넥트 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연결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입양 부모님들은 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좀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 절차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양 대상 아동의 이제 보호를 네. 원래는 입양 기관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입양 기관이 하지 않고 네. 지자체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입양 신청도 뭐 입양 기관에다가 이제 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제 통합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하고 이런 가정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네. 더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뭐 입양 기록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결연들이 입양 기관별로 이루어졌는데 결연이라는 게 뭐냐면 입양 대상 아동과 부모를 연결시켜주는 네네. 거를 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연도 입양 기관별로 진행됐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고 그 사무국 역할을 아동권리보장원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입양 기록물의 관리도 저희가 맡게 되고 네. 이제 해외 입양과 관련된 그러니까 국제 입양과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헤이그 국제 입양 협약에 이제 저희가 비준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비준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그런 협약의 중앙 당국이 되고 저희는 권한 당국이 되어서 뭔가 사무국 지원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양 체계가 개편되면서 이제 현행 예. 프로세스가 저기 있고 표가 이제, 나오네. 네, 예, 예. 개편이 이제 된 뒤에 네.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7월 19일부터 이제 맞습니다.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잠시 휴직일을 하고 있고요. 잘 준비하기 위해서 7월 19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제 입양 신청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입양 신청을 하시면 뭐 바로 가정조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가 위탁 기관이 있고 위탁 기관을 통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가정조사도 한 2번 정도가 있을 건데 한 번은 원래 이제 계획됐던 대로 하고 네. 한 번은 또 불시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입양이라는 거는 부모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예. 아동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신해서 이게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입양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가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굉장히 준비된 뭐 교육도 받으시고 조사도 받으시고 뭐 그런 의미에서 네. 굉장히 준비된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7가지의 프로세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임시 양육 결정이라는 과정이 단계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아니었지만 사전 위탁이라 그래가지고 입양 전제 위탁이라 그래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네. 조금 더 절차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양육 결정도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연이 되고 그러면 먼저 임시 양육 결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아이들 그러니까 결연은 됐는데 아이는 뭐 시설에 있고 부모님은 떨어져 있고 종종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아이와 처음부터 뭔가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입양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지난해부터 알아봤을 때는 좀 이제 기다려야 된다. 네, 절차를 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기다린 상황에서 저 같은 이제 예비 양부모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9일에 공식 접수를 해야 되니 좀 네. 기다리시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예비 양부모님들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까? 입양기관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관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절차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입양기관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인력을 좀 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입양 신청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입양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은 이제 7월 19일에 신청을 하시면 그때서부터 이제 순서에 따라서 네.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양 문화는 건강하고 그리고 여아이면서 신생아인 그런 아이들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아이,
신생아 또 여아를 이제 이게 출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출산에서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출산할 때도 그렇지만 뭐 원하는 대로 아이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받겠다라는 분들도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약간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네. 저는 여아 신생아 건강한 아이 기다릴게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진행되는 순간은 조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예비 양부모님들이 네네. 지금 이제 변화되는 그런 제도에 맞습니다.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 입양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간 입양 기관이 다 잘못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입양 기관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입양 기관이 그 보건복지부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기관들마다 조금씩 절차나 조사 방법이나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는 이런 공적 개편에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입양과 관련된 기관이 전혀 없어서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움에 겪었던 곳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전체적으로 받게 되면서 훨씬 더 절차적인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 가족 구성원이 되는 문제니까 법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네네네. 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보호 대상 아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은 아까 전에 민간 입양 기관이 하던 것들을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한다라는 게 크게 바뀐 영역이고요. 예. 그래서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뭐 이제 절차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입양 신청이 입양 기관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 네. 그리고 결연이 입양 기관이 아니라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네.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크게 바뀐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입양 아까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 나왔던 해외 입양인이나 뭐 성인 입양인의 경우에는 입양 정보 공개 청구 절차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아동을 보호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근데 지자체가 또 어떻게 보호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자체장이 어떻게 보면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지자체에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가정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하는 절차가 뭐 방법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네. 책임을 입양기관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중심이 돼서 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로 입양된 이제 아동에 대한 국가 책무도 이제 제도적으로 강화가 됐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입양 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지만 국내 입양과 달리 정체성 혼란과 인종차별 등에 취약한 해외 입양아의 현실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 국가도 나를 포기했다라는 이중의 아픔과 상실감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청소년기가 될수록 정체감이 형성될수록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제 인종 간 입양이 된다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물론 잘 적응하고 넘어가는 입양 아동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나 뭐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 I think that the hard thing with adoption is that it's like your ties with your culture and everything that what's well known in a sense is broken. So
그래서 국제사회는 아이를 위해 가능한 한 국내 입양을 권고합니다.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국내 입양 활성화를 표방하긴 했지만 2006년까지만 해도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가 신생가정에서 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다면 해외 입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큽니다. 해외 입양을 보내고 안 보내는 거는. 2년 전에야 비로소 한 해 해외 입양아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로 꼽힙니다. 5개월 이상 국내에서 가정을 찾는 노력을 하다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해외 입양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국내에서 오랜 기간 양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해외 입양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에서 다 품지 못한다는 건데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해 기준 9%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친자 여부, 사회적 편견 등 부정적 인식이 입양을 꺼리게 만드는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족이라 한다 그러면 일단 혈연 중심이거든요. 입양하면 일단 남이 핏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근데 부부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과거 국가가 묵인했던 불법적 입양의 폐해나 어쩌다 터져나오는 입양아 학대 사건도 대중의 뇌리에 부정적 편견을 커지게 했습니다. 어떤 학대나 아니면 안타까운 일로 또 사망이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어떤 사건들은 대부분 이게 입양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간 주도였던 입양 시스템을 국가 주도로 바꾸고 아동 중심 입양과 해외 입양 최소화 원칙을 명확히 한 입양법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됩니다. 이제 과제는 국내 입양의 걸림돌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적 입양 체계를 통해서 보다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한 입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입양 70년 역사에서 해외 입양의 이제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순위권에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국제 입양, 해외 입양 여전히 있네요. 네,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고요. 이제 뭐 보셨지만 국내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5개월 이상 이제 하루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제 해외 입양을 하는데 이제 뭐 가능하면 많이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입양 제도와 정책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품을 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또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종교적 배경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종교, 뭐 기독교, 가톨릭, 무슨 불교, 원불교의 뭐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 신도애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좀 입양하실 수 있게. 근데 이제 선뜻 입양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먼저 이제 봉사도 해보시고 그러다가 뭐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하는 거거든요. 뭐 1년 이상. 그래서 뭐 가정위탁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양을 바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확대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경험해 보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아직도 2,000명에서 3,000명의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아이들의 뭐 절반 정도가 아직도 시설에서 보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입양되는 아이들은 그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비율을 점점 늘려간다면 시설에서 아이들이 보호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내에서 이제 최대한 국내 그럼요. 입양을 네, 늘리는 네.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이 국제 입양도 이제 법률적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변화가 네, 네. 좀 있습니까? 뭐 국제 입양도 해외로 나가는 입양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을 했거든요. 예. 입양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해외 입양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였습니다. 예. 뭐 홀트, 동방, 대안이라고 해서 그런 곳을 통해서만 해외 입양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민간 입양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입양정책위원회에서도 그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 이게 이 절차가 이렇게 공적 개편된 이유는 그 헤이그 국제아동 협약 입양 협약을 저희가 비준을 했거든요. 네. 그 비준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조건이 공적인 체계에서 입양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체계에서 입양이 진행이 되게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준하게 됐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해외로 내보내는 입양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원 자녀, 그러니까 뭐 요즘에 국제 결혼도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전원 자녀들이 네. 올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국제입양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입양 체계가 이제 공적 체계로 개편된 그런 네, 이거는 프로세스들. 국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이제 우린 그 국내 입양과 관련된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바뀐 국내 입양과 관련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네, 좀 네, 어떤 맞습니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민간 입양 기관이 이제 많은 곳에서 네. 많은 인력으로 많은 기관이 함께했던 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이 하게 됩니다. 더 잘하셔야 되는데. 네, 더 잘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숫자도 좀 더 적고 네. 예산도 충분치 않고 뭐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본이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준비 작업들이 이제 차근차근 돼야 되는데 준비 기간도 조금 짧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국민하고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입양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아이들의 하루가 아까 전에 성인들의 뭐 2, 3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빨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들을 충실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편된 제도가 이제 현장에서 잘 작동을 하는데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이 또 많은 일들을 지금부터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오늘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제도적 여건을 좀 갖추기 위한 과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국제 입양 시 이제 인터컨트리 어답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옮겨 다니는 그런 입양의 경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입양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탈취하거나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민간 입양 기관이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맡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라. 예. 이런 것들을 규율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에 가입 서명을 했는데 한동안 비준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민간 입양 기관이 중심이 돼서 네. 입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7월 19일부터는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제 비준을 하게 됐고, 저희가 6월 그 달에 이제 기탁서를 냈고 예. 10월 1일부터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국가 간의 이동이 있는 그런 입양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
가 이제 중심이 돼서 결연도 결정하고 뭐 승인도 하고 뭐 이런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절차를 이 협약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절차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신속성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게 입양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원장님께서 입양 기록관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좀 필요한 거죠? 좀, 너무 필요하죠. 아까 전에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건 출산이든 입양이든 간에 본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 뭐 본인의 그 출생에 대해서 알 권리,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입양인들 같은 경우에 더 궁금한 거고, 뭐 출산인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 너의 부모님은 누구야, 조부모님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입양인들은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영구히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난 70년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서류는 보관뿐만 아니라 보존 처리까지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국가기록원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준비된 그런 기록관이 만들어져서 기록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입양정보공개 청구 업무도 제공을 하고, 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역사에 대해서도 알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해외 입양을 이제 진행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도 우리 역사도 좀 알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입양 기록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임시서고의 형태로 이제 보관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뭐 안전하게는 보관하겠지만 저는 뭐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영구적인 형태로 뭔가 기록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뭐 국제 입양, 국내 입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입양 기록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인식이잖아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게 좀 달라져야죠. 그냥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입양 출산 뭐 입양한다 그러면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도 뭐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애 키우지 않습니까? 당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모든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영역이고, 입양 부모님들도 저는 이게 출산은 입양하고 다르지 않다고 그러면서 뭐 여아 건강한 신생아를 바라는 그것도 약간 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뭐 바라길 수는 있지만 순서대로 오는 거거든요. 주시는 대로 받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인식이 바뀔 때 입양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입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뭐 끝으로 이 공적 입양 체계로 이제 개편이 되는 이제 단계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새 정부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입양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품을 내어주지 않으면 입양이나 뭐 가정형 보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품을 내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2,000여 명의 아이들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많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심이 돼서 진행될 때 뭐 이런 뭐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적절하게 이제 충분하기까지는 못 바라고 적절하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입양 대상 아동과 입양 부모님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30초 안전 챌린지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오늘 원장님께서 이제 입양에 관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30초의 시간 동안 좀 이제 하시고 싶은 내용 좀 요약하셔가지고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품을 내어주셔서 아이들이 더 이상 시설에서 보호되기보다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